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용안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제 혼자 하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 말고 그래도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분 꼽으라면은 이분이 당연히 넘버원으로 들어가죠. 그거는 뭐 시청률과 조회수가 증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두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에 대해서는 길을 비켜라 하시는 분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뭐 정치 평론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의 법리가로서 이론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서정욱 변호사님 더 좀 자주 모셔주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해드리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는 걸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을 함께 찾아뵙습니다. 오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냉철한 비판과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까지 살펴볼 텐데요. 글쎄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글쎄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약간 또 식상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파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촉발된 돈봉투 살포 파문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이유의 범죄들은 대개 어떻게 결말이 될지 우선 총론부터 여쭤보고자 합니다. 서 변호사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그 송영길과 이재명의 동시 구속으로 끝난다. 동시 구속으로. 송터남하고요. 송터남하고. 점재명. 왜 송터남이냐? 송영길이가 이제 옛날에 그 베트남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SK 그룹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성접대를 받은 이런 이제 의혹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베트남 할 때 송터남. 그렇죠. 송영길은 이제 무상 성접대 송터남.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왜 점재명이냐? 이재명이는 이제 무상 성연애를 했죠. 성연애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부선 씨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김부선 씨가 중요 부위에 점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셀프 검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아주대병원. 근데 그 셀프 검사인데 어두컴컴한데 이제 그 커튼 치나고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는 이런 이제 그 송터남, 그다음에 그 점재명 두 명이 동시 구속으로 이 사건은 끝난다. 그러면 이게 왜 동시 구속이냐? 송영길이는요. 이 돈봉투로 이제 구속됩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뭐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이정건 씨가 협조를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이정건 씨 남편이 USB하고 이제 그 핸드폰 다 갖다 줬어요. 검찰에? 남편이. 이정건 씨 남편이. 그렇군요. 이 말은 이제 이정건 씨가 다 부는데 엄청난 게 많고 지금 넣은 녹취만 하더라도 송영길이가 알았다는 거는 넉넉하게 맞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기존의 판례나 모든 걸 종합하면 송영길이 구속은 뭐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명이는 왜 구속되느냐?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다시 이제 쌍방울이나 또 이제 백현동이나. 그렇죠. 또 영장이 오거든요. 곧 올 겁니다. 빠르면 4월만 늦어도 5월 중으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오면 저번에는 아슬아슬하게 오히려 찬성이 한 표 많았는데 과반이 안 돼가지고 부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이번에는 이게 양쪽에서 다 이게 이탈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홍영표나 우원식 그때 0.59% 차이로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들도 이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돈 많이 받은 게 친 이재명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이분들 만약에 그 뭐 탈당이나 징계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반란표 던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본인들에게 공천 안 주고 배제하거나 하면 그렇죠. 자기들에게 이재명 지지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따라서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하면 이번에 돈봉투 사건이 거의 이재명을 잡을 수밖에 없다. 받은 사람이. 그렇군요.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은 송영길과 이재명의 동시구속으로 끝난다. 그렇군요. 이게 결말입니다. 이재명은 뭐 이미 이 돈봉투 사건이 아니고도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또 뭐 청남 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 해도 5개가 되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건으로
이른바 그 당시에 표결에 찬성 반대로 갈렸던 민주당 세력들이 상당한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두 번째 국회 체포동의안 거기에는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설명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과 송트남, 네, 이름이 참 재미있죠? 송트남의 동시구속으로 이번 사태는 결론이 낼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먼저 두 갈식으로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물론 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실은 사람의 인지상정일 텐데 사실 이렇게 크나큰 사안에 대해서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게 저부터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네. 이제 약간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송영길 대표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 차고 넘친다 말씀을 우리 서 변호사님이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이제 좀 버티겠죠. 결국 이제 왜 송영길이가 구속되느냐?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법하고 제가 판례를 좀 소개하면요. 아하. 일단 이제 법에 보면 네. 돈봉투 뿌리고 이제 받는 거는 두 가지 법에 걸려요. 예. 첫째는 이제 정당법하고. 정당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자금법이죠. 정치자금법.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당법의 형량이 어떠냐? 네. 그냥 단순하게 돈을 주고 받으면 3년 이하. 그다음에 지시하거나, 네. 어른데 요구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5년 이하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군요. 돈을 주고 받으면 3년 이하고. 3년 이하. 그다음에 뒤에서 지시하거나 브로커들 있잖아요. 네. 또 송영길이는 5년이죠. 그렇죠. 또는 이게 적극 요구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5년 이하입니다. 그 법 하나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자금법도 5년 이하입니다. 정치자금법도 예.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법이 상당히 엄하게 돼 있고 두 개 법에 따라 이중으로 처벌됩니다. 그렇군요. 이정건 씨가 그렇죠. 이정건 씨가 이제 둘 다 처벌대가 4년 6개월 받았죠. 4년 6개월. 4년 6개월. 그래서 예.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세게 나온 3년 거군요. 구형했는데 3년 구형에. 그게 이제 따로 또 있는 정치자금법하고 네. 선거법은 따로 또 형을 또 정합니다.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출마하고 피선거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법 두 개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는 어떠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받았을 때. 네. 옛날에는요, 좀 가벼웠어요. 2008년도에 박희태 의장 있잖아요. 예. 이분은 고성덕이가 폭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고성덕 이제 변호사. 300만 원 뿌리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300만 원인데. 네. 그 당시에 박희태 그분이 당대표였나요? 그때 그러죠? 국회의장이었어요. 국회의장. 아하. 4년 뒤에 폭로했죠. 고성덕이가.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300만 원인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최근에는 예. 무조건 이게 돈만 들어가면 다 구속이에요. 저 두 가지 판례만 소개하면 예. 2018년에 경북의 군수선거 때요. 네. 2018년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군수선거 때 10명한테 20만 원씩 뿌려가지고 200만 원 총 구속. 총 200만 원. 10명한테 20만 원씩. 20만 원씩 10명한테 줬는데도 예. 구속이다. 예. 그다음에 더한 게 그러면 이게 선거 아니더라도 다른 선거도 많잖아요. 조합장이나. 그렇죠. 네. 중요한 게 남원 운봉 농협 조합장 선거. 남원 있잖아. 전라도 네. 남원. 남원. 예. 거기 운봉 농협 조합장 선거인데 예. 이때는 이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10만에서 30만 원까지 총 합친 게 한 몇백만 원이에요. 예. 이것도 이게 구속. 운동원이 구속됐어요. 운동원이 몇백만 원인데. 받은 사람도 처벌은 되긴 되는데 받은 사람에게 몇십 배로 과태료 때리고 하죠. 그렇죠. 처벌은 되죠. 처벌은 되죠. 뿌린 사람이니까. 네. 따라서 저는 요즘 이게 돈을 뿌렸다. 네. 이러면 이게 액수하고 관계 없더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예. 돈을 뿌린다. 이거는 이게 전원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최근에 며칠 전에 정성호라고 있잖아요. 정성호. 예. 야, 이게 식비가 어떠고 맞습니다. 조금 기름값 받았는데 예, 교통- 이러다가 이게 오늘 지금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 다른 국민들은 10만 원, 20만 원 뿌리가 다 구속하는데 그렇죠. 아니 돈을 300 두 개 받은 600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식비냐? 비난 여론 때문에 오늘 사과한 맞습니다. 이런 데 판례다. 그렇다면 이게 송터남이 네. 지금까지 뿌린 게 9,400 아닙니까? 9,400이죠. 근데 녹취록 보면 미리 내가 딴 데 많이 뿌렸다. 이런 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녹취록에. 그렇죠. 따라서 저는 9,400이면 충분히 구속하고 남는 예. 엄청난 일입니다. 구속하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 측근들은 또 뭡니까 기름값 정도, 교통비 정도를 갖고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재명을 만든 사람들 좌장의 이
경기도 옵니까 양주 정성호의 사선 의원인데 자 지금 친 이재명 의원들 10명의 이름도 소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송영길은 차고 넘친다. 구속을 시키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지금 판례까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세력 정성호를 비롯해서 이 이른바 7인회를 비롯한 지금 현재 당직자들이 다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세력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그 여의도의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명단이 거의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언제 깔까 명단 이름을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명단은 녹취록에도 이미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송영길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송영길이가 비주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윤관석 정도 그때는 이게 현역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이게 그때 한번 경선으로 돌아가 보면 전부 이게 이재명하고 송영길이가 한 편이죠. 그렇죠. 네. 거기 깐부 동맹이에요. 맞습니다. 이심 송심.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 문재인계가 이제 그 홍영표와 우원식으로 나뉘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슬아슬하게 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돈 받은 핵심들은 예를 들어 이게 친문 의원한테 반대편에 돈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홍영표도 많이 뿌리지 더 뿌리다 봐요. 그건 노자는 녹취록에도 저쪽이 막 뿌리니까 우리도 뿌리 된다고.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게 돈 받은 사람은 전부 이게 친 이재명계로 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친 문재인계한테 돈 저한테 줄 리가 없잖아. 우리 그렇습니다. 편한데 예, 그건 뭐 주는 거니까. 큰일 날 일이죠. 네. 따라서 저는 이게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수습이 저는 안 된다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나중에 다시 영장이 오면 다 어떻게 도려냅니까? 탈당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공천을 배제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재명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저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수습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부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그 송영길과 이재명이 동시에 죽는다. 그렇죠. 구속으로 끝난다는 게 뭐 자기 살을 이렇게 도려내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이는 뭐 송영길 보고 들어와가지고 뭐 어쩌게 조사받으러 어쩌고 했잖아. 그렇죠. 속마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잖아. 예.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아. 내가 이게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다. 제가 보기에 뭐 송영길이 들어가 조사받고 어떻게 밝혀야 했더니 진짜 들어오라 하는 줄 알더라. 이게 저는 속마음은 그럴 거라 봐요. 야, 그냥 들어오지 마. 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지? 그냥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워낙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네. 뭐 자기가 이제 뭐 사죄하고 뭐 진상규명 쇼하는 거지. 그 순간에 진상규명하면 이게 이재명이 더 먼저 죽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게 은폐하고 네. 어떻게 무마할까 이렇게 머리 굴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또 송영길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 또는 경제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서 변호사님 둘 사이에 송트남과 이재명은 정치 플러스 경제의 공동 운동체다. 완전히 한 몸으로 지금까지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이정근 씨가요. 네. 송영길 밑에서 이제 사무부총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이재명이 대선 캠프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이제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아, 이 말은 이제 대선 때도 자금을 마친 거죠. 그렇겠군요.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총무본부의 부본부장. 이재명 대선 캠프에. 그렇군요. 이정근이. 예. 네,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 송영길이가 상당히 저는 이재명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게 대표고 그때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냐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때 경선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왜 몇 명이 앞에 사퇴했잖아요. 맞습니다. 정세균 포함해서. 예. 네. 그러면 이게 사퇴한 걸 다 이게 무효표로 해가지고 과반을 제가 보기에 과반이 안 되는데 그렇죠. 과반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예. 이재명을 그냥 바로 결선 투표 그렇죠. 없이 해버렸잖아요. 송트남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예, 확실하게 눈 감고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럼요. 확실하게. 예. 그거 제가 그때 방송할 때도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과반을 못 얻었지 않냐 표는. 그렇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사사오입도 아니고 자기 네. 마음대로 그렇죠. 해가지고 과반 얻은 걸로 해가지고 예. 이낙연 걔가 이게 피눈물 흘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송영길이가 워낙 편파적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그 당연히 뭐
자금이야 당에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에서. 그러면 이게 송영길이가 자금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이게 송영길을 내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꼬리 자르기 하다가 송영길이가 불어버리면 이재명이 뭐 도저히 못 빠져나가야 돼. 송영길인데 그냥 죽겠냐고. 서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이군요. 그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가. 오죽하면요. 송영길이가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잖아요. 네. 아니 제가 여기 정치판에 저도 맞습니다. 오래 보면서 자기 지역구 물려주는 사람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이만큼 이게 저는 정치적 깐부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공동지갑 하나거든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송영길을 치고 이재명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송영길이도 그래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송영길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송영길이가 방송하는 사람들 이래 10명씩 모아가 밥을 살 때 두 번이나 제가 밥값을 제가 2번 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화도 통화하고 또 제 2년 선배잖아 법조계. 근데 이분이 이정건 사건을 제가 유튜브에 작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이게 실명으로 박우식 이정건 게이트 있잖아. 그때 송영길 조사해라고 제가 하니까 그때 송영길이가 저 통화 내역 보니까 8월 30일 날 작년에 저한테 7통이 왔더라고. 파리에서? 아니 8월 30일 날. 그때는 서울에 있었군요. 그렇죠. 작년 8월 30일 작년 날 8월. 제가 이정건 게이트를 유튜브에서 실명으로 처음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송영길이가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7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다 진실로 드러나잖아요. 제가 방송한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뜨거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군요. 근데 송영길이 성격상 나 혼자는 안 죽어. 이재명이가 내를 치면 같이 죽든지 혼자는 안 죽는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겠죠. 네. 참 이재명과 송영길, 이제는 송투남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시죠,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할진데 정말 민주당의 이 명운이 한치 앞을 보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쓰나미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친문, 친명 뿐만이 아니라 지금 송영길이 어찌됐든 간에 운동권에 지금 좌장격으로 남아 있는데요. 운동권도 알다시피 NL계, PD계, 486과 586이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게 찢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계파 갈등이 현실화가 될 시점이 다가온다 하는 그런 이제 결과에는 분당 총선을 앞두고 당이 찢어진다 하는 그런 이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앞길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 어떠한 분석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가 그게 별명이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점이 있다가 점재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점재명. 그런데 이재명이가 옛날에 자기 별명 하나 밝혔죠. 나도 이게 찢재명이라고 찢재명이라고 많이 욕을 묻다고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왜 찢재명이냐? 자기 형수의 성기를 찢어버린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욕설 한 거 있잖아.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찢재명이라거든요. 결국 저는 이게 민주당도 찢재명이가 찢을 것 같아. 찢재명이가 찢는다. 어차피 민주당도 찢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이게 조각 나는 거죠. 지금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은 총공격에 나선 겁니다. 총공격에. 지금 이게 난리예요. 저는 찢어지면 또 금태섭이가 오늘 당 하나 만든다 했잖아요. 제3당. 금태섭이가. 거기에 이제 김웅이도 그렇죠? 장소를 김웅이가 빌려준 거예요. 금태섭 회견장을. 그러니까 이제 요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좌파 일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우파. 여러 개 당을 만들면 저는 상당히 대안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할배도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종인 할배. 김종인.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민주당이 찢어지도 대안이 있거든, 중도 쪽으로.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크게 정계 개편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재명 체제에서 이게 공천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게 당선이 불가능한 이런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는 민주당이 두 조각 날 이럴 이게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렇군요. 이제 총선이 D-1년 1년 하고도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총선의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금 명운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빠르게 아주 휘청거리고 있다.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도 참 아주 제 귀를 째린 찢재명이 민주당도 찢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결과적으로 같이 지금처럼 아무리 이재명 친명 대 반명의 그런 구도 속에서 총선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탈 세력들이 마침 지3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김종인 할배라든가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이미
또 뭡니까 이재명 쪽에서 늘 쓴소리를 하는 무슨 이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합세를 해서 옛날 그렇다면 그 3세력이 물론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3세력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는 것처럼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전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금태섭이나 할배, 네. 김종인 가지고는 이게 그렇죠. 어렵고요. 네. 진짜 이게 민주당이 두도각 나가지고 완전히 그 이낙연이나 주류하고 합쳐지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이재명당보다 호남에서는 예. 호남은 거의 싹쓸이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어요. 물론 이게 영남에서도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 안동입니다. 근데 이거 네. 호남에서 이재명 진짜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표율을 보면 알아요. 전당대회 투표율도 역대 최저였거든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그 호남 중심으로 해서 네. 이재명하고 찢어지면 오히려 이재명 쪽이 몰락하고 네. 그 당이 이제 야당의 주류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예,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런 탈당 러시 분당 가능성이 실제화가 되면 지금 이재명 그대로 나는 옥중 공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소수당이 남고 이른바 주류 세력 이낙연이라든가 아무튼 이재명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세력들이 나가서 제3지대 해처모여를 하면은 그 당이 상당한 또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재명이 지배하는 당으로서는 아마 호응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선거법 2개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도 이미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백현동에 김인섭 씨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김인섭도 옛날부터 구속해야 된다 이러면 제일 먼저 깠어요. 제가 그 백현동 사건을 잘 아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 로비에서 됐다. 지금 이게 이재명 소환 임박했다 서초동에.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서 100만 원만 놓으면. 그럼 여기 민주당은 한 434억인가 43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선거비용을 그러면 이게 당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토해냅니까? 430억을. 그렇죠. 이게 100만 원만 넣으면. 네. 저는 어차피 그것도 큰 이게 변수가 됩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0 얼마를 토해낸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썼던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때 도지사 선거였죠? 아니 대통령. 이번 예. 대통령 선거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 게 선거 공영제에서 지원을 한 돈이 그대로 당이라든가 이재명이 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 400 수십억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도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백현동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지금 사실은 백현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는 김인섭의 구속으로 모든 게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하신가요? 예. 네. 그렇군요.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참 많습니다. 제목이. 네. 그렇다면은 호남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이 특히 이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왜 전략적으로 투표하기로 유명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매우 아주 의미 있는 내용 같은데요. 왜 호남은 이재명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현대 대표고 대선 주자였는데 이재명을 그렇게 배관질을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제 민주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호남에게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네. 우리 영남이 산업화 이런 이제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대화 산업화의 성지. 네. 근데 그 나름대로 민주화의 성지가 호남인데 네. 이 이재명이가 운동권에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 호남에서는요. 네.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가 이게 정권은 제일 좋아요. 옛날에 김대중 내란 업무부터 상당히 운동권 정과잖아. 그렇죠. 5.18에 광주에 가보지도 않고 광주 유공자입니다. 맞습니다. 유공자로 이해찬이가. 네. 그 다음에 대모 정과가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다. 노무현이는 제3자 개입에는 정과가 한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는 정과는 없어요. 다음에 며칠
구금돼 있었지. 구금돼 있어. 그때 사법고시 붙을 때 며칠 구금돼 있었지. 예. 정과는 없어요. 아하. 근데 이재명이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재명이 뭐 있어요? 예. 이재명이가 사법고시 붙고 나서부터 그때 자가용 타고 그때 그 카폰 있잖아. 큰 네. 거. 아. 카폰 들고 매일 이게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아하. 주식 작전주 있잖아. 친구가 소개해준 거. 그걸로 이게 신매덕 부렸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별명이 청년 재벌입니다. 아하. 청년 재벌.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는 민주화에서 진영에서 보면 저놈에게 돌연변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런 자가 어떻게 민주당이 대표가 된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렇군요. 호남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화 경력 훈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호남에서 이른바 이 DJ부터 쭉 내려오는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받으려면은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에서 물론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예, 사법고시를 보고 나서 이른바 큰 그 당시에 큰 핸드폰을 차고 카폰. 예, 카폰을 하고 네, 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김부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뭐 여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저런 걸 봐서 민주화의 적통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뿌리 깊게 이재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예, 상당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호남과 이재명 또 민주당. 네. 예. 조금 지금 뭐 김무선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여성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핫 이슈를 갖고 온 이정근, 예, 처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유 이정근이라고 해서 나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뿌리 근자가 있으니까 대부분 근자는 이제 남자 이름이 많이 쓰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집에 딸이 많아서 이 다음에는 꼭 아들이 낳아야 되겠다 해서 발을정자에 근자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 정치권에 결국은 글쎄요 로비스트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돈도 뭐 이렇게 갖다 줬다가 또 주기도 하고 그중에 슬쩍은 또 자기 돈으로 하고 하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로비스트 또는 브로커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치권에 이정근과 같은 여성 브로커 이른바 오빠 하면서 남성 정치인을 이렇게 후비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까? 혹시 우리 서 변호사님 뭐 재미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현재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게 많이 이런 분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저도 이게 이번 그 게이트를 오빠 게이트라고. 오빠 게이트. 오빠 게이트. 그렇죠. 오빠. 말마다 이게 녹취록에 오빠 하면서 맞습니다. 다 접근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송영길하고도 많이 놀 겁니다. 예, 송영길보다는 이정근이 한 살 위라고 그러던데요. 모르죠.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예. 이런 이제 그 이정근 스스로 자기가 적성이 로비스트다.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이 이정근이가 이제 그 아마 62년인가? 61년생. 그다음에 군산이죠. 군산입니다. 예, 그다음에 송영길이 62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뭐 한 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정근이 더 높은 예. 근데 그 군산이고요. 네. 아마 이제 이분이 그 방송 작가를 했어요. 아, 그렇죠. MBC 있잖아. 라디오 TV. 수첩이라면서요? 예. 방송 작가를 했는데 네. 서초갑에서게 4번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4번 다 떨어졌죠. 그때 구청장을 싹쓸이 할 때 유일하게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 이길 때. 그렇군요. 그게 이정근입니다. 그 상대방이 이정근이었군요. 보통 네. 사람 같으면 4번 떨어지면 공천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송영길이니까 죽고요. 아하. 뭐 이런 이제 여성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옛날에 린다 김이라고 있잖아요. 린다 김 무기 로비스트. 예, 그때 그 장관이 이양호 장관인가? 이양호 장관이 편지가 썼잖아. 사랑하는 린다 김에게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막 예. 비밀. 예. 그때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아. 그때 제가 방송 나가서 뭐라 했냐? 저 이양호 장관 저놈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거북선 설계도 팔아물 놈이다. 제가 거북선 설계도 팔아물 놈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했어요. 아니 그 무기 로비스트한테 사랑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죠. 이렇게 했잖아요. 기밀을. 예. 거북선 설계도를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여자한테 넘어와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나고 아마 이제 뭐 이런 게이트가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요. 네. 예. 하여튼 이정근으로 촉발된 이번 돈 봉투 사안, 네, 이게 워낙 지금 휘발유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예, 물론 이정근 씨는 사무부총장이라는 또 이 직함도 갖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서초에서 예, 출마를 여러 번 했던 예, 이 정치권 금배지를 못 달았을 뿐이지 항상 정치권에 이렇게 언저리에 있던 사람인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오빠 게이트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네. 예, 지금 뭐 쭉 그렇게 이제 한간에 예, 우스갯소리 얘기 나만한 제2의 이정근 예, 이른바 오빠 게이트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한 14명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정근 뒤에 어떤 여성의 이름이 또 나올지 예, 저희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이 방송을 보시라고 제가 중간에 예, 양념으로 예, 여성 러비스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재명이 사실은 5일 동안에 이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5일 동안에 거의 침묵 모드를 일관했죠. 그러고 가끔씩 그 예의 본인의 야당 탄압이다. 이것은 아주 검찰의 기획된 수사다. 그런 워낙 기획을 잘 하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공식 회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 급선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라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침묵하던 이재명이 예, 이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포문을 열었던 이재명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넙죽 이 사과를 했는데요. 자, 급선회한 배경 이것은 나는 끝까지 이 당대표로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 또 플러스 알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될까요? 이재명의 급선회. 네. 자기 사건이 이제 그 정치 탄압이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송영길까지 그렇게 주장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야 그러면 이재명 네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지금 이게 송영길 거는 이게 전혀 정치 탄압 기획 수사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미 녹취록이 3만 개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정근 이름을 따가 이만 대장경이 나왔다. 이만 대장. 이런 데 표현돼 있는데. 네. 근데 이것까지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네 사건하고 그것도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건도 이게 그럼 어거지 아니냐 정치 탄압이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좀 차별해가지고 야 내 거는 정치 탄압 맞고 송영길이 거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이게 꼬리 자르기로 예.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이게 워낙 비난 여론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이게 이재명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진심은 이게 송영길이가 이재명하고는 이게 한 몸이라 보면 돼요. 송영길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습니다. 그렇죠. 네. 송영길만 죽고 이재명이 사는 방법은 없어요. 아하.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사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네. 그것도 이게 내가 사과하니까 진짜 국민들이 사과하는 줄 알더라. 이런 이게 쇼지 진심은 그게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송영길은 어차피 예, 우리가 순망치한이라고 그러죠. 순망치한. 예,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거나 입술이 하면은 이 치아가 역시 상할 수밖에 없다. 입술하고 이 치아는 한 몸통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네, 이재명과 송트남은 예, 순망치한 관계보다 훨씬 더 예, 끈끈하게 묶여진 경제적, 정치적 예, 이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이 달성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제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월요일 날 그게 무산된 소식이 전해졌죠. 물론 당에서는 예, 무산이 된 게 아니라 뒤로 잠정 연기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 제안을 했다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즉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 이걸 사안을 들여켜 보니 예, 윤리위원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장 예 황정근이라고 하는 변호사 예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이 우회적으로 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김기현은 왜 달성사제에 가지도 못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요. 네. 뭐든지 이게 좀 제가 보기에 진짜 절박감 있잖아요.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지금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 경산에서 지금 무소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최경환. 네. 그다음에 우병우 있잖아요. 우병우. 우병우도 이게 봉화가 그 고향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게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영아 변호사도 있고요. 그렇죠. 친박이 많잖아요. 네. 근데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네. 뭐 당을 만들든 무소속 연대를 하든 그러면 이게 절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확실하게 우리가 포용해서 같이 이게 힘을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모든 걸 배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 완전히 박 대통령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윤리위원장에 맞습니다. 황정근 예. 이분에게 거의 뭐 이정근하고 이름 똑같아요. 아, 그러네요. 황정근. 황정근 근데 이정근. 이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탄핵의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 권성동이가 소추위원장이고 네. 그럼 이게 변호사들 몇 명 이게 선임하거든요. 그렇죠. 소추위원으로. 소추위원으로. 거기 소추위원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대편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변호인단에 속해 있던 사람인 거죠. 황정근. 네, 황정근. 이분이 물론 이게 이준석 사건에서도 뭐 국민의힘을 변호를 했죠. 근데 굳이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서 끌어내린 어떻게 보면 공격해서 탄핵을 해달라고 계속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헌재에서 맞습니다. 이런 예. 분을 또 윤리위원장에 시키나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매를 이렇게 놀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이 정도는 저는 비판에 이 정도는 내부의 지적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왜 이걸 생각을 못했다? 다 황정근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소추위원 대표였다는 거는 다 알거든요. 누구나 아유, 누구나 저도 다 몇 알죠. 번 방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래갖고 이게 방문하겠다. 이런 게 바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절박감이. 저도 이번에 황정근의 윤리위원장 임명은 제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내에서도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뭐 김기현 대표가 설령 몰랐다 손치더라도 몰랐을 리가 있나요? 김기현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예 그런데 황정근을 떡하니 윤리위원장에 임명 놓고 여기저기서 지적을 그 뒤에 사후에 지적을 하면은 아 이거 생각이 짧았다든지 더 고려할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든지 하면서 예, 내정을 철회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 내정 철회 이런 거는 뭐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자정 기능, 네, 내부 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을 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네. 내부가 지금 심각한 게 그렇죠. 이번에 돈봉투 건 있잖아요. 네. 돈봉투 건도 이게 어제 최고위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들 대책이라는 게 법사위를 소집해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자. 네. 그럼 이게 한동훈 장관 불러놓고 여기 돈봉투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개입 안 하는데 그렇죠. 뭘 묻는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게 야당 민주당 의원들한테 스피커 지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뒤에 철회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저도, 예. 그리고 이게 돈봉투 제보 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겠다는데 아니 어떤 민주당 놈이 국민의힘에가 제보하느냐고요. 제보하려면 이게 검찰이 하지. 그렇죠. 아무 권한도 없는. 맞습니다. 그 예. 민주당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런 식의 매사. 그것도 마찬가지. 양국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 양국관리법을 대책을 만들면서 조수진 의원이 뭘 했습니까? 우리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밥 한 그릇 자기 배부른데 더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게 예. 진짜 만약에 절박하게 양국관리법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대책이 쉽게 안 놉니다. 그렇죠. 진짜 네. 평소에 고민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너무 가볍게 툭툭 찔러보고 예. 또 안 좋으면 이게 처리하고 사과하고 이게 지금 몇 번 반복되잖아요. 지금 몇 번. 그렇죠. 이런 네. 사회에 가랑비 옷젖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좀 절박하게 고민하고 네. 신중하게 판단해서 네. 한번 했으면 이게 밀어붙이든지 이것도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냈다가 또 이게 처리하고 사과하고 예. 지금 이게 김재원부터 태영호, 맞습니다. 조수진 예. 지금 한두 명이냐고요. 예, 최고위원 거의 전원 다, 예, 한 명 빼놓고는 전원 다 지금 설화에 구설수가 오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자정기능,
또 이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났다. 예, 이 설화를 겪는 최고위원의 개인의 이건 그 자질 문제라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아닌 거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번 윤리위원장 황정근 변호사를 물론 저는 황정근 변호사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는 상태지만 예, 지금 하필 우리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예, 다시 지금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국회 권력을 또 민주당에 그대로 헌납을 한다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자고요. 그거는 이 정권 교체를 안 하니만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런 사람인 걸 저부터도 뻔히 아는 상황인데 그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내정철회도 없이 그냥 나의 길을 간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문제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그런 아주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기현 대표 글쎄요, 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점수를 우리가 매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면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표는 김기현 대표의 취임 이후에 어떤 성적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총론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네. 역대 최약체의 지도부다 보면 돼요. 최약체의 역대 지도부다. 최약체.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당대표부터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게 내리 꽂아가지고 내정해서 억지로 이게 밀어붙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부터 주저앉혀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인지도나 지지도로 잘해가지고 이게 대표된 게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실의 낙점을 받은 거죠. 네. 그 점에서 이게 출발부터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도 그래요. 요즘 이게 옛날 같으면 그래도 집권당 최고위원 하면 좀 이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거의 원외 초선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 현역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전부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김재원도 원외 구설수에 많이 올라 있고, 그 다음에 태용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수진. 그 다음에 이제 원외 김병민이나, 그런 게 무난하지만 또 존재감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도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 역대 최약체가 아닌가. 최약체다. 최고위원이면 다른 의원들보다 급이나 모든 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런 분이 없어요. 중진도 없고 힘 있는 분이. 그러네요. 이게 네. 아마 이제 따로 선거하다 보니까 대표 선거. 옛날 같으면 이게 단일이면 대표가 1등이 대표하고 2, 그렇죠. 3등 2, 3등. 최고위원 할 때는 이게 또 집단지도 맞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예.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상당히 좀 이게 지금 지도부가 좀 총체적으로 이게 위기, 난국이 있고.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거는요. 네. 저는 다음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게 저는 윤석열 빼고는 다 바꿀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요즘은 강조합니다. 대통령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옛날에 삼성이 위기 있을 때 네. 이건희 회장이 93년에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선언해서 네. 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 맞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이랬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꾸면 안 되지. 그건 탄핵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인적 개편이. 제일 중요한. 그럼 이게 왜 총리를 못 바꿉니까? 왜 총리가 올드한 한덕수나 이래 돼야 됩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이 총리하면 안 됩니까? 좀 젊은 이런 총리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왜 또 헐렁한 김대기가 비서실장 해야 됩니까? 아니 30대 비서 40대 비서실장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프랑스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당도 굳이 저는 김기현 체제로 꼭 선거를 해야 되냐? 네. 아니면 최대 최고 좋은 드림팀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 않냐? 비대위원장도 가장 뛰어난 분 모시고 나머지 대선 주자급을 다 비대위원에 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김기현 이 최고위원 체제에서 공천한다? 과연 이게 저는 누가 이게 따르고 설득하고 될지 상당히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지금 총선을 이대로
무난히 치르기 제1당이 되고 과반이 넘는 의석을 국민의힘 국민의힘 미우나 고우나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는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내일이 총선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은 국민의힘이 일당 가능성보다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일당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한번 맞춰보기 게임을 할까요?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떻습니까? 내일 하면 이게 좀 불리하죠. 불리하죠? 네. 내일 하면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인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근데 아직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네. 1년의 그 시간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집권당이 갖고 있는 카드, 예.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카드,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반사이익이 여당은 없다고 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네. 이제 이재명부터 만약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야당이 두 조각이 나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또 정치라는 거는 차악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차악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나 이게 민주당이 최악이라면, 아이 그래도 이게 국민의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남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이게 저는 내일 하면요. 오히려 이게 비슷하다 봐요. 조금 불리한데. 조금 불리하도. 조금 불리한데 예.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튼 난쟁이 키재기인가요? 이런 게 내일 하면은 사실 아이고 국민의힘도 마뜩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아이고 저것도 마뜩지 않고 아마 투표를 포기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리겠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1년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고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이 무서운 거죠. 얼마든지 3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단지 사실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중장기에서는 그래도 윤석열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이 중장기의 응원 소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0%대 40%가 채 안 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지금 상황에서 개혁의 동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혁을 하는데 꼭 지지율이 높아야만 개혁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네. 어떤 분은 저번 선거처럼 네. 4년 전처럼 이게 참패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때는요. 네.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아, 그렇죠. 그때 제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선거를 아무도 이슈를 다루질 않아요. 그냥 이게 선거 전날도 방송 가면 주제가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몇 명 죽었고 하는 코로나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네, 코로나밖에 안 몇 명 다뤘어요. 죽었고. 4년 전에 생각해 처음 코로나 넣었을 때. 그러네요. 2020년. 그때는 이게 한 명 넣으면 막 전체 엄청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깜깜이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선거 전날 코로나에게 돈을 다 뿌려버렸잖아요. 네. 문재인가 돈을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슬아슬한 그때도 우리가 42% 얻었어요. 예. 그때도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42% 얻은 거예요. 득표율은 42%인데 다만 이게 의석수가 좀 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선거해도 내일 해도 그때처럼 참패는 안 해요. 지금 이게 내일 하면 제가 앞서가기는 어려워요. 저는 내일 하면 비슷한데 네. 좀 불리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제대로 하면 제대로 저희가 잘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무너지잖아요. 예. 이재명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저는 충분히 일당으로 승리할 수 있다. 1년 뒤에. 그렇군요. 이런 뒤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매사에 냉철하기로 참 돌짝아람 서로 하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의 냉철한 분석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예, 개혁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는 사실 짧지는 않은 그 기간입니다. 물론 총력으로 다 해도 이 결과는 예측을 못하는 게 개혁의 본질일 텐데 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개혁의 동력을 충분히 밀어드리고 총선에 우리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를 해서 민주당 바람이 일으킨다. 아이고 예 정말 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지금 돈봉투 사건을부터 해서 이재명, 송영길의 운명, 그리고 최근 집권당과 대통령실, 용산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몰라도 우리 전광훈 목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즉 공천권을 당신들이 포기를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당 창당을 보류할 수도 있다. 글쎄요, 다소 좀 뜬금없는 그런 그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자, 최근에 전광훈 목사의 행보, 이 집권당과의 그 갈등 모습, 이것을 우리 소 변호사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옛날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유튜브 좀 같이 하자. 예. 방송하자 할 때도 이게 제가 관국하게 거절했죠. 아하. 완곡하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종편이나 네. 보도 채널도 많이 나가는데 괜히 이제 광화문에 연설하거나 또 정광훈 목사님 방송하면 이게 종편에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 좀 곤란하다. 이랬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한 번도 제가 비판해 본 적도 없어요. 아하. 욕해 본 적도 없어요. 네. 제 속마음은 그냥 불가건이다. 예. 저는 목사님이 기여를 한 것도 많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광화문이 촛불 쿠데타의 완전 현장이 되는데 태극기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싸우는 게 있잖아, 발로. 그렇습니다. 그 점에 높이 평가해야 된다 봐요. 다만 이제 저 정광훈 목사님의 모든 주장을 또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하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정교 분리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뭐 그런 점에서 네. 저는 뭐 기여를 인정하되 또 이게 너무 가까이 제가 방송도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원인데 예.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방송할 때마다 교묘하게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을 분열시킵니다. 야, 둘이는 서로 얻게 한다. 그 다음에 저 개딸들하고 대깨문들 맨날 싸운다. 이렇게 우리가 분열을 시키려고 이게 제가 교묘하게 하거든요. 예, 교묘하게. 방송하다 보면. 예. 저는 제가 이게 여러 유튜브나 방송을 나가보잖아요. 네. 결국에 좌파들은 오히려 이게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게 정광훈 목사를 항상 다룹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게 다 너 당을 좌지우지하지 않냐.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프레임이 오니까 또 김기현 대표가 반박하고 홍준표도 반박하고 저는 이게 좌파들이 아주 이간질 있잖아요. 네. 왜? 항상 이게 디바이드의 룰이거든. 항상 이게 상대를 분열시킨 다음에 그렇죠. 예. 지배하는. 분열시켜서 때려야 그게 효과적으로 진압을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게 놀아나면 안 돼요. 네. 저희 우파가요. 좌파들이 저는 분열 공작이 심하다 봅니다. 그게 놀아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그 뺄셈 정치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네. 예를 들어 정광훈이는 사이비 목사니까 안 돼. 빼. 빼. 그다음에 광화문에 태극기 그구니까 저 빼. 다 빼.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한 사람은 야 탄핵강 건너야지 빼. 박근혜 세력 빼. 그다음에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 있잖아. 네. 아 저놈들에게 증거도 없이 왜 그래 빼. 이렇게 다 빼면 누가 정치합니까? 지금 여기 좌파들은요. 네. 더 탐사가 가짜뉴스를 하고 김어준이가 가짜뉴스 공장장이죠. 그렇죠. 근데 야 더 탐사 빼. 김어준이 빼. 야 개딸 빼. 이렇게 합니까? 예.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맞습니다. 예. 주적을 우파 쪽으로만 공개하는데 그렇죠. 우리 우파들은 총구를 우파 쪽으로 이렇게 겨누는 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는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조를 해야 돼. 그렇죠. 태극기 세력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점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포용해야 돼. 이게 바로 저는 이승만 정신이다. 아하. 우리 우파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뭉치며 살고 흩어지며 죽는다. 네. 이게 바로 통합 아닙니까? 저는 따라서 지금 이게 뺄셈 정치 그만하고 아. 좀 이게 뭐 불구하고 우리가 포용하는 예. 이게 바로 저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아주 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시 이렇게 온매물새서를 가다듬을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신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 아닌가.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아주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실 정치하고 잘 같이 예, 묶어서 들으면은 정말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 또 부정선거, 예, 뭐, 블랙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러면 남으면은
어떻게 정권 교체가 겨우겨우 됐습니다만은 이제 정권 교체보다 어쩌면 더 이 무게감이 실릴지도 모르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라는 말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좌파들 선전선동의 괴벨수의 그 선정에 매우 능한 좌파들은 절대 자기들 세력들한테는 총구를 안 겨루죠. 흠이 있는 걸 다 알면서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돈도 나눠주고 이번에 돈봉투처럼 나눠주고 같이 가는 거를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따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완팀 이런 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말씀. 이승만 정신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하는 얘기. 제가요. 제가 여기 어떤 분이 뭐 정가훈 목사 욕하거나 또 이게 뭐 여러 사람 욕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홍준표 출당식이 된다. 뭐 별의별 주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꼭 물어봐요. 야, 그 홍준표가 나쁘냐? 조국이 나쁘냐? 근데 좌파들이 조국 욕하는 사람 봤냐? 좌파들에게 조국 콘서트 하면 미어 터집니다. 500석이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책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맞습니다. 야, 그 좌파들은 조국이도 편들지 않냐? 근데 우리 정가훈 목사나 홍준표나 이런 분들에게 조국이보다 나쁘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보다 나쁘냐? 문재인보다 나쁘냐? 나라를 저는 이게 정가훈 목사가 나라를 망쳤습니까? 문재인가 망쳤습니까? 정가훈 목사에게 문재인 비판하다가 교수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야죠. 그렇죠. 저는 뭐 나머지도 이게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우리가 너무 이게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누누이 말하잖아요. 칼 슈미트가 말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그래서 이게 주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조국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고 그다음에 그 민노총 이게 주적 아닙니까? 이쪽에 방송에 이쪽에 욕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죠. 입이 아픈데 아니 어느 시간에 홍준표나 정광훈 목사나 뭐 우리 지도부 비판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게 뭐 건설적인 쓴소리를 할 수 있죠. 저도 이게 뭐 건설적인 쓴소리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이게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제가 오늘도 새겨 듣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 문재인과 문재인 영화 우리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감독부터 좀 비판하면 이창재 감독이죠. 이창재. 이자가 이제 2017년도에 그 노무현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185만 명이 봤어요. 노무현입니다. 185만 명. 그다음에 그 작년에 만든 게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 지지층들 있잖아. 돈벌이 하려고. 이 좌파들에게 영화로 돈 버는 게 많아요. 김어준이 그 그날 바다. 이래가 세월호 가짜뉴스 있잖아. 이걸로 이게 그 56만 명 동원해서 44억인가 벌었어요. 그렇군요. 그날 바다. 이런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그래도 노무현은 죽고 나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이나 문재인은 살아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여론 조작하려고 신격화 이런 데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의 발언 있잖아. 5년 동안에 야 진짜 이게 뭐 엄청난 업적인데 이게 허망하게 무너진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하는데 제가 여기 그 문재인과 관련한 한자성어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러시죠. 제가 이게 진짜 우리가 웬만하면 이게 07과삼이라고 덩샤오핑이 모택동이 한데 07과삼 공이 70%는 있다. 과도 있지만 이래 저도 이게 문재인이가 뭐 공이 있는가 진짜 찾아봐도 없어요. 심각하게 나라를 5년 동안 완전히 무너뜨린 한. 그렇죠. 이게 문재인인데 그래서 문재인의 별명이요. 사자성어입니다. 동문서답 하면 동문서답. 문재인이가 동쪽이라면 서쪽이 답이다. 항상 이 문재인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문재인이 동쪽이라면 서쪽이 답이다. 이게 동문서답이고. 그 다음에 전대미문. 옛날에도 문재인 같은 놈은 없었다. 이게 전대미문이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문재인 같은 자가 넣으면 안 된다. 이게 두문불출입니다. 두문불출. 두 번 다시 문재인 같은 자가 넣으면 안 된다. 지금 문자가 들어가는 한자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문전옥답. 문전옥답. 문재인의 전 앞날은 감옥이 답이다. 이게 문전옥답.
옥답 다 제가 이게 만들어 글을 썼어요. 야, 이게 다 서 변호사님 만드신 겁니까? 정말?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 막히네요. 네. 최근에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네. 제가 문자 들어간 것만 보고 맨날 만드는데 최근에 만든 게 백문이 불여일견. 일견. 백문. 예. 100명의 문재인이가 예. 불여일견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 완전히 풍산개 고민가 뭐 있잖아. 완전히 그 개 이용하고 버렸잖아요. 그렇죠. 광주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양했죠, 피양. 예. 예. 100명의 문재인이가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 아하.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렇군요. 불여일견. 저는 이 정도인데 예. 문재인이가 결국에 문재인이는 우리나라를요. 완전하고 네. 검증 가능하고 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우리 수 북한의 비핵화 원칙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저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놨다.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재건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네. 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마무리 말씀 서 변호사님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과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채널A 저녁 방송 때문에 못 다룬 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네. 아마 저는 이제 그 너무 지금 이게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그렇죠. 네. 좀 이게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지금 이게 그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전화위복 네. 이게 보약이 될 수 있다 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네. 길이 끝난 것지만 길이 끝나는데도 이게 다시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네. 희망이 있다 보고요. 네. 옛날에 그 중국에 제가 노신 말을 참 네, 좋아하는데요. 루신. 네. 루신 있잖아요. 노신. 네. 이분이 뭐냐면 길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된다. 그렇죠. 이런 데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완전히 망치놓은 대한민국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 길을 내는 거예요. 예.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라는 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면 길이 돼요. 저는 우리 우파 네. 보수 국민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길을 네. 만약에 걸어가면 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데 힘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하자. 이 말씀을 마지막 꼭 루신 말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아주 마무리 멘트도 정말 아주 깔끔하고 예, 묵직하게 돌직구를 던져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함께 가면은 없던 길도 만들어진다. 그 길이 곧 우리 후세들에게는 그대로 후세들이 본받을 길이 된다. 예, 루신과 안중근 의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아주 새겨들을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의 마지막 멘트 저도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예, 우리 박경현님, 이영구님, 김정수님, 진해권님, 루카님, 금은아님, 꽃영감 경아님, 광야소리님, 광야소리님 오늘 아주 여러 좋은 메시지 많이 보내주신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맑은 들소리님, 비상님, 진해권님, 양수현님, 눈꽃님, 광운이다님, 경혜님, 경현님, 비상님, 금현임님, 소설의 서재님, 예,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이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